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현재 위기의 시애틀 시옥스 요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시즌 초에 3연승을 달리던 시애틀이 3연패를 기록하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나이너스와 경기 전에 이 레전드 타이트엔드죠. 토니 곤잘레스가 현재 시애틀 시옥스에는 올프로급 선수가 없다면서 지적을 했어요. 저도 이 멘트 들으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핑계 댈 부분은 있어요. 11일 동안 무려 3경기를 치렀으니까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수 양면에 걸쳐서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고 시즌 초의 3연승은 사실 운이 많이 따라줬다라는 부분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실 시즌 초반에 3연승이 결국 바로 3연패로 이어지면서 초반에 상승세가 많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3연패 기간 동안 공수 양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비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은데 첫 3경기 동안 평균 실점이 14.3점에 그쳤지만 이후 3경기에서 평균 35.7점을 실점을 허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턴오버는 6경기에서 단 4개를 만드는데 현재 그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리그 27위를 기록하면서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이고요. 특히 러싱 디펜스에 대해서 좀 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죠. 지표상으로도 상대 러싱 시도당 야드가 5야드 정도 되니까 이 부분도 리그 28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잘떡볶이님께서 시애틀 잘 나간다고 한번 합방도 하지 않으셨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비겁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당시에는 3연승을 어쨌든 하고 있었고 저는 분명히 이게 3연승이 약간 아슬아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경기에서 패배할 거라고 일단 예측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비겁한 변명을 받아주시면 어떨까. 아니 당시에 그래도 3연승이니까 무패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이 정도일 줄 알았나. 네,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해봤고요. 저도 에드님께서 의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비에 이 문제가 많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3연승을 하는 동안에도 2주차에 승리에도 불구하고 런 디펜스가 진짜 영혼까지 털렸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모든 러닝 게임에서 압도당하고 있고 미스 태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후방에선 타이트한 커버리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경기 내내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팀이 어떨 때는 굉장히 엘리트한 디펜스를 보여주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진짜 빅플레이를 한 방에 내주면서 상대에게 모멘텀을 확 넘겨주는 그런 경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번 시즌에 무려 17번의 10야드 이상 익스플로시브 런이 시애틀 디펜스가 허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1차적으로는 지난 시즌까지 시애틀은 피트 캐롤 체제로 들어온 다음부터 전통적으로 4-3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팀이었는데 여기에 약간 하이브리드로 4-3을 섞다가 디펜시브 코치가 이제 바뀌면서 이 3-4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근데 다시 마이크 맥도날드 시대로 들어오면서 현재 4-3 포메이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 와중에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뎁스에 있었던 자원들에 대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이크 모리스 그리고 드레먼트 존스 이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존스는 트렌트 윌리엄스는 물론이고 조지 키틀에게도 완벽하게 털리는 경기를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최전방에 특히 엣지에 정렬하는 선수들의 디펜스가 원활하지 않은데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이 런게임 상황에서 맥도날드가 원래 자신이 추구하던 철학에 따라서 세븐맨 스페이싱을 굉장히 많이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를 가볍게 두고 패스를 같이 방어를 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펴는데 이것은 스피드가 굉장히 생명이거든요. 이런 운영에서 스피드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상대의 볼 캐리어를 늦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익스플로시브 런 중에 무려 8개가 박스에 7명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지금 2선 그러니까 주로 세컨더리, 그중에서 트레이 브라운과 데본 위더스푼 코너백이 2선에서 라인베커 대신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프런트에 당연히 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라인베커보다 몸이 작으니까 어떤 피지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할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그 뉴욕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자이언츠가 갭스키밍 듀오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시애틀의 2선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요. 초기에 발생하는 이니셜 컨택까지는 괜찮았는데 이후에 자이언츠의 이제 블러커들이 한 번에 약속된 갭을 향해서 단체로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세컨드 레벨에서 이걸 전혀 막지 못하는 거예요. 백필드 자원이 달려나갈 공간과 시간을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번에는 박스를 채우는 에임맨으로 박스를 채우는 그런 수적 우위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드레먼트 존스라거나 모리스 같은 선수들이 일단 어떤 러닝 피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블로커가 원활하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 부담은 그대로 디펜스 라인의 외곽이나 이선으로 전가가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의 공격 점유 시간 그리고 컨버전 성공을 허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히 스킬의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마이크 맥도날드는 원래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펜스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고 러닝을 대비하기 위해서 블리츠를 과감히 선택하는 부분 등 이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필드에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엉망이에요. 특히 엣지 그리고 라인베커 뭐 데번 위더스푼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경기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엣지 포메이션에 프리미엄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특히 뭐 닉 보사라든지 에이단 허친슨 같은 엣지가 진짜 5년 이상 없었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누적돼서 현재로 이어지지 않았나. 특히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진짜 많은 야들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탑 플레이어, 탑급 엣지가 없다는 것도 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뭐 디펜시브 태클 좋고 뭐 베테랑 다 좋은데 좀 엣지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누오스 같은 선수 말고 진짜 퓨어한 엣지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진짜 팬들이 한 5년 이상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데려와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집인가?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디펜시브 태클 뽑지 않았나요? 그래서 네, 바이런 머피 뽑았죠. 물론 바이런 머피가 잘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고요. 물론 수비 이상으로 지금 오펜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일부러 좀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옥스가 현재 뭐 6경기 연속 20득점 이상을 성공해내면서 뭐 표면적으로는 꽤 괜찮은 듯 보입니다. 득점 13위, 야드 전진 7위 이런 기록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저는 디펜스 문제만큼이나 이번 3연패에서는 오펜스 지분도 꽤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를 보면 특히 지난 2경기는 오펜스의 힘으로 반드시 이겨줬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2경기에서 뭐 스페셜 팀과 디펜스가 만들어준 점수를 빼면은 각각 13점, 17점 득점에 그쳤고 뭐 표면적인 수치와는 다르게 좀 처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를 돌려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이 시옥스 오펜스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오펜시브 라인에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특히 런 게임이 굉장히 안 굴러가고 있어요. 시옥스 오펜스는 지금 리그에서 제일 가는 패스헤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리시버들을 굉장히 넓게 스프레드 시킴으로써 상대 디펜스에게 좀 패스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펜스는 시옥스 오펜스를 상대할 때 웬만하면 이제 투아이 세이프티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옥스를 상대하는 디펜스는 스냅 전에 웬만하면 세이프티 2명을 좀 후방에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말은 결국 박스에서 숫자에 2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옥스 오펜시브 라인은 이 2점을 좀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냥 1대1 트렌치 싸움에서 그냥 밀려버리는 모습이 너무 자주 노출됐습니다. 지난 3경기 동안. 근데 이게 뭐 어떤 존 러싱이든 갭 러싱이든 어떤 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경우의 러싱에서도 다 1대1 상황에서 오펜시브 라인이 디펜시브 라인 선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시옥스의 두 러닝백, 이제 케네스 워커와 잭 샤보네의 이 러싱 석세스 레이트라고 하는 게 각각 리그 39위, 41위입니다. 그래서 러닝백들을 딱 줄 세워봤을 때 굉장히 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이 석세스 레이트라는 게 이제 퍼스트 다운에서 야드를 40% 이상 따주는가, 세컨 다운에서 60% 이상의 야드를 따주는가, 서드 앤 포스 다운에서 100% 이상의 야드를 따내주는가라는 비율을 말하는 지표거든요. 즉 이 러싱으로 인해서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냐에 대한 지표란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오펜스에 있어서 런 게임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기저에는 지금 오펜시브 라인의 퍼포먼스가 좀 많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각각 다운에서 러싱을 시도했을 때 효율적으로 야드를 따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가장 일단 1차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어떤 선수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몸값이 저렴한 선수들밖에 없어요. 투자를 안 한다고 해야 되죠.
근데 시애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와이드 리시버 그룹에만 전체 캡 중에 16.5%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스터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비싼 포지션은 디펜시브 라인. 여기는 14.6%, 그 다음에 쿼터백, 라인베커, 세컨더리 순으로 가고 있는데, 오펜시브 라인에는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전만 5명이고 그 뒤에 백업들도 있잖아요. 전체 캡의 8.8%만 할애가 되고 있어요. 시애틀은 현재 DK 메카프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요. 타일러 라켓에게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두 명에 대해서만 올해 3천만 달러가 넘는 캡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오펜시브 라인에 투자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투자를 하더라도 진짜 애매한 선수에게 이상한 가격으로, 애매한 가격으로 데려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시애틀의 마지막 프로볼 오펜시브 라인맨이 듀에인 브라운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동안 좋은 프로볼에도 들어가는 오펜시브 라인맨이 없었다는 거,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뭐 찰스 크로스 좋은 선수죠. 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에브람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신인 시절 아주 좋았지만, 그리고 뭐 더 높은 드래프트에 지명됐어도 할 말이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부상을 당해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시애틀은 결론적으로 아주 비싼 공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주 형편없는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아주 변덕스러운 공격 운영으로 인해서 현재 선수들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현재 오펜스가 잘 못 돌아가는 아주 주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부진한 가드 2명에 오른쪽은 3순위 태클이 들어가 있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해가지고 회복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예견된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약간 좀 이상한 운영 중에 하나는, 오펜시브 라인이 약하면 결국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는 타이트엔드라도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 판터와 같이 주로 패스를 잡는 역할을 하는 타이트엔드를 블로킹 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한 부분, 그리고 수년 동안 이 1라운드 이후에 나올 수 있었던 합리적인 센터 후보들을 다 놓치고 애매한 베테랑에게 애매하게 비싼 가격으로 데려와서 앉혔는데 부상당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는 부분, 이런 안타까운 선택의 연속이 현재의 오펜스의 그 침체를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9년도부터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부터 GM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 최고의 코어가 리시버인데 최고의 그룹이 오라인이다? 많이 이상하죠? 안 굴러갈 수밖에 없겠죠? 최고의 코어가 리시버인데, 이 시간을 벌어줄 오펜시브 라인은 최악이다라는 게 이상하다는 게 많이 이해가 되고요. 사실 시옥스가 지금 리그에서 러싱을 가장 적게 선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왜 박스에 우위가 있어도 러싱을 안 해? 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은 쉬워 보여요. 러싱이 안 되니까. 정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대로 러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렌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러싱을 매번 콜할 수가 없고, 러싱을 콜해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매번 지노 스미스한테 서든 롱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디펜스는 패스를 턴오버하는데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블락되지 않은 엣지 플레이어들은 보통 이제 플레이를 읽고 러닝백에게 갈지 쿼터백에 갈지 읽고 플레이 하잖아요. 근데 시옥스를 상대할 때 그냥 쿼터백을 향해 돌진하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 시옥스가 결국 패스할 걸 알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좀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언밸런스함은 결국 상대 디펜스에게 예측 가능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디펜스는 더 쉽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3경기 동안 지노 스미스가 사실 패스를 56번, 40번, 52번을 뿌렸어요. 어이쿠. 이게 사실 애초에 뭐 CJ 스트라우드나 패트릭 마홈스 뭐 이런 선수도 아니고 지노 스미스를 이런 상황으로 만든 것부터가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노 스미스가 매경기 50번의 패스를 소화하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다운필드 패싱 게임의 어떤 폭발력을 가져다 주길 기대하는 거는 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라이언 그럽은 패싱 게임을 디자인하는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어떻게 이 가벼워진 박스를 공략할 수 있을지 좀 런 게임을 디자인하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자주 스크린 플레이를 콜한다든지, 뭐 모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혹은 리시버들을 블락킹에 가담시킨다든지, 혹은 뭐 가드들, 뭐 센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링을 시켜서 좀 더 수적 우위를 더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져온다든지, 어쨌든 런 게임을 개선시킬 방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애틀은 2018 시즌부터 러싱 게임을 메인 철학으로 가져간다고 공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했으면 보통 오라인부터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러닝백을 드래프트해서 1라운드에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간 누적된 굉장히 불분명한 로스터 계획과 결정,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오펜스 그룹으로 인해서 사실 라이언 그룹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진호가 꽤 준족인 선수잖아요. 나이나 키에 비해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디자인된 런을 막 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본인이 그걸 선호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사실 셰인 월드론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이던 시절에는 패스 시도의 어떤 비율이 그래도 런보다 더 높았어요, 여전히. 근데 이제 제이님 말씀대로 어떤 러싱 게임이 그 근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 오펜스는 그냥 러싱 게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오펜스가 돼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이언 그룹의 오펜스는 어찌 보면 에어레이드 오펜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뭐 노어드 오펜스도 계속하고 좀 리시버들을 넓게 펼쳐서 그런 벌티컬한 패스들도 많이 시도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에어레이드 오펜스를 차용하는 이 시스템을 쓰는 여러 대학 팀들의 사례만 봐도 지금 말씀해주신 뭐 쿼터백의 발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다양한 런 게임을 절대 버리는 옵션으로 쓰지 않거든요. 결국 가벼워진 박스를 공략할 하나의 방법으로 러싱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라이언 그룹은 전혀 그런 디자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러싱 게임이 메인 철학이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러싱이라는 옵션을 현재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라커룸 내부에서도 좀 되게 안 좋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애틀은 지금 이 팀을 이제 전방에서 지휘해줄 그런 리더가 돼줄 선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순된 철학 그리고 로스터 상황이 수년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진짜 정체성을 잃은 플레이가 계속 번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처럼 아예 팀 리빌딩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든가. 지금 LA 차저스가 좀 고생하고 있지만 이 GM이랑 코치 바꾸면서 진짜 다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중심에 있는 쿼터백 빼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리빌딩을 추구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익스플로시브 플레이가 안 나와요. 사실 이 지표에서는 칩스의 런이 익스플로시브 플레이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석세스 레이트에서는 뭐 카리먼트 이런 러닝백 지표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말은 결국 러싱으로 인해서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시옥스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스틴 팡님께서 이 지노 스미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준비했죠. 이 지노 스미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각자 좀 생각을 해와보자라고 했는데 에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앞에서 뭐 오펜스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이 진호에게 패스를 50번씩 던지게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진호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번 나이너스와의 경기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저지른 인터셉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진호에게 있었고요. 특히 처음 던진 인터셉션 이게 뭐 진호가 아니라 브로퍼디였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날 경기는 초반에 사실 시옥스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반에 나름 시옥스가 러싱 비율을 꽤나 높게 가져가면서 런과 패스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노 스미스만 해주면 되는 그런 오펜스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스미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내지 못했다는 게 패배의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13대 0으로 디펜스가 전반전 나이너스를 어쨌든 2포제이션 이내로 잡아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서드 앤 3 상황이었죠. 아주 쉬운 와이드 오픈 찬스가 사실 덱슨 스미스 은지그바에게도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노 스미스가 정말 터무니없는 패스를 던져버림으로써 이 선수가 왜 엘리트 레벨로 올라설 수 없는지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시옥스 팬분들이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지노 스미스와는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경기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드래프트 토마보기 할 때 제가 그때 시애틀은 쿼터백 뽑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안 뽑았죠. 그리고 세마일 데려왔죠.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팀이 쿼터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저는 지노 스미스에 대해서 꾸준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거든요. 정규 시즌에 평이한 레벨의 플레이는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선수의 라커룸 스피치라거나 아니면 프레스 컨퍼런스 인터뷰 같은 거를 참고를 했을 때 이 선수는 좀 관심법이긴 한데
자신의 가치를 재증명하는 거 외에 큰 동기부여가 따로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플레이적 성향으로도 나타나거든요. 모험적인 플레이 자체를 좀 피해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잘 풀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굴러갔는데 굉장히 약간 슈퍼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 뭐 카일러 머레이라든지 러셀 윌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내서 팀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이나 그 이상을 꿈꾼다면 저는 작별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한편으로는 현재 시애틀이 일종의 리툴링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만 진출하면 된다 정도의 만족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 에드님께서 그 닥프레스카 재계약하면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처럼. 그래서 시애틀은 지금 당장 오프 시즌에 메카프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이 메카프한테 캣피트가 3,18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리그의 최고 리시버들이 연간 3,0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메카프한테 이 돈을 준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단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단을 할 거면 지노 스미스도 패키지로 같이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둘을 무조건 같이 데려갈 수는 없어요. 심지어 여기 타일러 라켓까지 끼게 된다면 이 셋을 지금처럼 같이 운영한다는 거는 그냥 미래를 버리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좀 이번 경기 치르면서 좀 10년 넘게 팀에 헌신하긴 했지만 보컬 리더로서 어떤 이제 그런 능력이 좀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는 타일러 라켓보다 뭐 지노 스미스가 라커룸에서 나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셋 다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저스 제가 살짝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GM이랑 헤드코치를 교체하고 나서 색깔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물론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라이언스처럼 되지 말란 보장이 없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방향성이 확실히 보인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 하버는 과감하게 자신의 색깔을 팀에 합류하자마자 이식을 했어요. 마이크 윌리엄스, 키넌 앨런 다 쳐버렸죠. 반면 이 마이크 맥도날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존 슈나이더가 여전히 시애틀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존 슈나이더를 설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슈나이더가 추구하는 기존의 정체성 아래서 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맥도날드에게 주어진 기한은 2년일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내년 못하면 컷.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팀의 얼굴인 쿼터백부터 교체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노 스미스 포기하고 그리고 메카프 포기하고 차라리 맥스 크로스비 트레이드에 올인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디펜스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업으로 있는 샘 하일도 진짜 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전으로서 한 시즌을 치렀잖아요. 그럼 이런 선수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 금요일 경기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지노 스미스보다 샘 하일 한번 차라리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그 말의 어떤 핵심은 결국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현재 이 팀이 수년간 보여준 어떤 드래프트, 뭐 영입 정책, 뭐 코치 정책 이런 거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타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역행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운영이 혼란스러운 경기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해결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네요.